저녁 먹고 영상 하나 찍어 봅니다. 제가 2018년도, 2017년도죠. 28이니까.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때 걸린 기간이 한 23일 정도 공부했더라고요. 이제 그 썰을 한번 좀 풀어드리면은, 제가 그때 이제 그 유럽 여행을 제가 그 나이 때 5월 달에 갔다 왔어요. 제 생일날에 시작해서 한 27박 28일 정도를, 한 달 정도를 갔다 와서 한 6월 정도 됐고, 이제 6월 정도에 돼서 이제 이거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막 사로잡힐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방황을 계속 했었어요. 방황 계속 하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가 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식에 이제 막 엄청나게 세상이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17년도에 한 6월에서 한 7월 사이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참 7월 말부터 게임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그 제가 딱 유럽 갔다 오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그 시기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제가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2죠. 리마스터를 2가 아니고 리마스터죠. 이때 2는 다른 게임이고 그때 이제 요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웨스트 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길드를 가입해서 이제 뭐 저희 엘리트 스타리그라고 대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게임을 좀 잘했어요. 제가 이제 모든 게임을 다 잘하는데 어릴 때 보면은 뭐 그 종류 가리지 않고 다 잘했습니다. 뭐 서든어택부터 뭐 스타크래프트, 피파 온라인 같은 거 다 보면은 뭐 세계 랭킹 뭐 10위 안에 다 들고 막 그랬어요. 피파 2 같은 경우는 랭킹 7등 하고 피파 3는 21등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버워치 같은 것도 출시됐었을 때 이제 지금은 뭐 어떻게 레이팅을 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최고 순위가 75점인가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72점, 72점인가 74점까지 이제 올라가지고 최상위 사람들이랑 이제 랭크전, 경쟁전 하고 막 그랬던 시즌이 있었어요. 게임을 다 잘합니다. 뭐 서든어택도 저희 대회도 나갔었고 팀 잃어가지고 친구들끼리. 근데 스타크래프트도 되게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이 리마스터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듣고 야 이거 한번 스타크래프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왜냐면은 그때 게임이 한번 없어졌다가 이게 다시 한번 생기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 모든 뭐 BJ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프로 게이머들 다 복귀한다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게임을 정말 뒤지게 했었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한 9월달 요 정도까지도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뤘냐면은 이제 세계 랭킹 120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제가 프로게이머 중에서 뭐 연보성이나 아니면은 뭐 하늘 이제 요런 애들이랑 저 준프로 게이머 하늘 요런 사람이랑 게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실제로 아프리카 TV에 방송 화면에 제가 게임했던 게 연보성이랑 게임했던 것도 이제 녹화 화면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연보성이 저는 엄청 칭찬했어요. 결국 한 게임 했는데 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때 이제 세계 랭킹 120등을 하려 그러면은 PC방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에 뭐 한 15시간씩 게임하고 딱 피곤하다, 졸리다 그럼 딱 자요. 집에 들어가서 딱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뭐 머릿속에 무슨 관념이 가득 차 있냐? 요거 랭킹 요거 랭킹 올릴 생각으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일단 PC방 가는 거예요. 23살 나이에 PC방 가가지고 컴퓨터 키고 바로 손 풀고 랭크 게임 시작해가지고 랭킹만 올리려고 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요런 시기가 이제 딱 지나고 나니까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랭킹이 잘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 한계를 좀 느꼈는지 아니면은 뭐 제가 더 이상 뭐 발전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올라가질 않아요. 뭐 110등, 100등 뭐 두 자릿수로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야 이거 지금 뭐 내가 프로게임 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취미로만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 지금 최근에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느낀 바가 겁나게 많은데 내가 이거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겠다고 거금 500만 원, 500 몇십만 원 써가면서 친구들끼리 3, 3, 5 모여서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그거 지금 헛되게 할 수 없다 해서 정신을 차린 게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 됩니다. 한 10월 한 1일 정도? 이때 아마 제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요때 제가 이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공인중개사세요. 이제 중개업 한 20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 젊을 때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뭔가라고 뭐 생각해보니까, 뭐, 그때 사법고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것들은 뭐, 해둘 만한 엄두도 안 나고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엄마도 했으니까, 그리고 뭐 나이 먹은 노땅들 50대들도 합격한다고 하니까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하고 시작했던 게 10월 초예요. 그때 10월 초에 딱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딱 23일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23일을 공부했는데 이게 23일이 예를 들면은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가 23일 딱 차잖아요. 근데 요 기간 내에서도 계속 PC방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게임 했었습니다. 심지어 시험 이틀 전까지에도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졸이에요, 고졸. 그리고 고졸인데 어릴 때부터 머리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제 국제에서 이제 시행하는 IQ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상위 제가 2%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IQ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참고할 만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뭐 의미 없기도 하기도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눈치도 좀 빠르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제가 기본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뭐 이제 갖춰진 것도 없고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다 보니까 이 두꺼운 기본서를 일단 그 학원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학원 그 기본서를 산 게 아니고 그때는 무슨 그 공인모였나 무슨 공사모였나 거기서 무료 인강 뭐 그거를 들으면은 책을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둔 기본서가 있었는데 그 기본서만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의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한 강의가 기본 강의가 한 과목이 뭐 50강 60강씩 하는데 이거 23일 계속 날날이 그냥 하루 20시간씩 공부한다 그래도 기본 강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읽는 속도랑 기본 강의를 듣는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스스로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빠르겠더라고. 왜냐면 한 시간에 그 사람들은 진도가 뭐 20페이지, 30페이지밖에 안 나가는데 내가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은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는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냥 책을 읽기로 하고 그러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 기본서 6권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는지 뭐 아니면 공짜로 받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뭐한 9년 전 얘기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 기본서 6권을 딱 받는 순간 이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글이 되게 잘 읽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뭔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야 이거 한번 내가 요번에 동차 합격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해볼만 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만심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자만심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PC방 가가지고 게임도 한 거예요. 실제로 시험 이틀 전까지 계속 게임을 했다니까요. 23일 20 며칠 동안을 계속 게임을 하면서 이 스타크래프트의 흥미를 계속 놓지를 못하고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제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고 뭐 그랬던 시절인 것 같아요. 아무튼 기본서 6권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데 제가 나중에는 어떤 경지까지 오르냐 시험을 2일 정도를 남겨놓고 이 시험을 이틀 남겨놓고 공법이랑 공시법이랑 이 세 법을 1회독을 아예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틀 남겨놓고 보시면은 이 세 과목이죠. 그러니까 총 이제 크게 보면 2과목이고 이제 3과목인데 요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은 거예요. 이 시험 이틀 남겨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이틀 남았고 이제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험은 좀 쳐야 되겠는데 이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고 학개론이랑 민법 같은 경우는 그래도 1회독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법이랑. 근데 얘네들을 제가 너무 나태하고 게을른 나머지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전략을 썼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공법과 공시법 세법이 있는 이 책 페이지 수가 거의 한 과목당 6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시법 같은 경우가 400페이지, 세법이 300페이지 돼가지고 이제 공법이랑 공시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면은 총 봐야 될 페이지 수가 14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빙의가 됐는지 아니면 신이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책을 한 시간에 한 300페이지를 읽어버리자라고 한번 마음을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속독을 가지고 속독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흉내만 한번 내봤어요. 흉내를 내보고 1시간에 300페이지씩 요것들을 갖다가 그냥 책을 이렇게 넘기고 하면서 읽어봤더니 실제로 이러고 나서 시험장 들어가서 제가 평균 61점으로 합격했거든요. 1차랑 2차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어이가 없는데 공부를 하고 시험장 들어간 게 아니고 좀 어이없게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문들이 시험장에서 나오는 이 지문들이 되게 눈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운이 좋게 합격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런 방법은 뭐 이제 절대 권장하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과거에 한 9년 전에 시험을 합격했던 그런 썰을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컴퓨터 게임을 놓지 못하고 그 당시에 계속 컴퓨터 게임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틀 전까지도 컴퓨터 게임을 못 놓고 게임이랑 공부랑 같이 병행해가면서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아주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자만한 걸 수도 있는데 좀 잘난 척하는 걸 수도 있는데 머리가 되게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시험장에 딱 가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한 두어 시간인가 3시간 있다가 이제 그 가다반인가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차에 타고 있어요. 친구 차에. 친구랑 당구 치고 저희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6시인가? 그때 가다반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차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차 안에서 이거 시험지를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게 막 채점을 한 거예요. 채점하고 나중에 동그라미 계속 세보니까 종합적으로 평균이 61점으로 합격이 돼가지고 차 안에서 소리를 엄청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막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엄마 나 공인중개사 지금 땄어. 야 친구들한테 막 3, 4, 5 모여가지고 야 너 진짜 무슨 이 짧은 기간 안에 너 진짜 천재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어떤 그 추억 같은 어떤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좀 어이가 없는 썰입니다. 아무튼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실 거면은 지금이 그 6월 한 1일이라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6월 1일에서 이제 10월 한 말에 늘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한 5달 정도 시험이 남은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학력, 그다음에 종교, 나이, 성별 뭐 이런 거 여타 다 불문하고요. 5달 정도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그런 의지만 있다면은 누구나 동차 합격은 가능해요.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조금 검토해서 보는데 우리 실제 출제되는 모든 국가고시 자격 시험들은 매해마다 해가 지나갈수록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다른 자격사들 시험례에 비해서 난이도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소폭으로만 올라가서 뭐 예나 지금도 여전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5달 정도 투입하면은 누구나 동차 합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시점에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전문대만 나왔거나 아니면은 40대 중반 넘어가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에는 1차만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운이 좋아서 2차까지 얻어 걸리는 이런 현상을 기대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개월 동안에 1차만 하기에는 아무리 직장을 병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1차만 했을 때 합격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무리 직장을 병행한다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5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직장을 병행한다 그래도 여전히 2차까지 노려볼 만은 해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야 될 게 뭐냐? 1차만 일단은 100% 합격을 목표로 두고 운이 좋아서 2차까지 시험장을 갔는데 운이 좋아서 이제 얻어 걸리면 합격하는 거고 안 되면은 내년에 유예생으로 2차를 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이라는 게 뭐 사실 별거 없어요. 저희 시험은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 제가 이제 9년 정도 지나서 지금 자격증 취득한 지 9년 정도 지났고 강의를 한 지는 벌써 한 4년째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다른 자격증 시험들이랑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랑 그런 어떤 공통성을 한번 발견한 게 있는데 우리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 객관식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문제은행이에요. 문제은행. 이 뜻이 뭐죠? 이 문제은행이? 은행은 뱅크거든요. 뱅크. 돈 찍어내는 공간이에요.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제를 갖다가 찍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매우 유사하게. 과거의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끔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찍어내는 듯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제가 나오긴 나온다만 합격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수준으로 40문제 중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37문제에서 다시 36문제에서 37문제가 기존에 봤던 유형의 문제로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남들이랑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상대평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딱 기준점인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과락 40점이나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공부만 성실히 하시면은 뭐 누구나 이거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되게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톡 까놓고 얘기하면은 족밥 시험이에요. 이것도 사실 이게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세상에서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려운 시험을 직면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고등고시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공부를 해도 이건 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직면해보시면 공인중개사 정도의 수준은 이건 뭐 그냥 솔직히 막 톡 까놓고 말해서 공부 잘하는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 시험을 너무 어렵게 두지는 마시고 이제 지금 5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지 아니면은 전업수험생인지 판단하시고 내가 올해 어떤 합격을 1차만 할 건지 동차를 할 건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